안녕하십니까. 이온의 타워 힐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인생을 열심히 반복해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서 살아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주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우리 인생을 깊게 들여다보고 또 신중하게 한번 보자는 거죠. 누군가에게 나의 인생을 의논하고 물어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우리가 음양오행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또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트나 연필 같은 게 있으면 볼펜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적으셔서 공책에 하나 이렇게 마련해 두면 훨씬 더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는 그런 어떤 태도보다는 내가 공책이나 노트나 공책이나 똑같은 말이네요. 노트를 준비하고 볼펜을 준비해서 뭔가를 기록하고 메모함으로써 더욱더 또 다른 모습으로 내 속에 각인이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인지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첫 번째 나의 뇌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의 뇌도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나의 액션이, 나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행동이 바뀐다는 것은 나의 뇌에서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전부 다 캔슬이 되어버리죠. 이루어지지 않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나의 의지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뇌에서 인식이 거절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인생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변화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첫 번째 행동함으로써 물론 그 행동에는 반복이라는 힘이 같이 함께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 반복과 행동을 함께 함으로써 나의 뇌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부터 이렇게 할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뇌는 그렇게 할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나의 뇌가 나의 머릿속에 있지만 또 다른 나를 관장하고 관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얻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은 이 나의 뇌라는 이 산을 넘지 못해서 이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또 흐릿해지는 흐릿한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국을 출발할 때는 한국이 굉장히 따뜻했기 때문에 거의 이번에는 정말 얇은 옷들 몇 개만 준비하고 그렇게 중국을 왔는데 여기 지금 아직도 너무 추워서 밖으로 나가기가 좀 그렇네요. 계속 날씨가 이렇게 쌀쌀하다고 할까요? 그런 이제 쌀쌀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봄은 오겠죠. 봄은 왔는데 이렇게 한기가 계속 느껴집니다. 오늘도 날씨가 좀 많이 흐려지네요. 며칠 좋았다가 또 날씨가 흐려지고 한국의 사만사음처럼 어떻게 보면 이 중국도 비슷한 기류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며칠 전에 또 친구 한 분이 이 중국에서 고향이 이제 그리스로 떠나게 됐는데, 자, 그분이 이제 여기 대련에서 베이징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고 또 베이징에서 이스탄불 가는 터키시 에어라인을 이렇게 타고 가기로 했는데, 그 승객이 베이징에서 승객이 6명이라는 이유로 비행기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착을 거절한 거죠. 저는 이제 비행기를 참 자주 타지만 처음 듣는 또 얘기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참고로 저녁 5시에 여기 대련에서 출발해서 밤 비행기를 타기로 이렇게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터키시 그 항공이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하루를 온종일 더 기다려서 그 다음날 저녁 5시 비행기를 타고 결국에는 이제 고향인 그리스에 도착했다는 정말 믿기 힘든 얘기를 듣고 혹시나 여러분들도 어떤 여행을 하실 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다양한
주제로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수일간이라는 천간의 이제 끝으로 가네요. 천간의 이제 이 아홉 번째 주자입니다. 임수라는 큰 물이죠. 물 일간인데 임수와 개수로 나눠져 있는데 임수는 양수입니다. 양의 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의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이즈를 얘기하죠. 바닷물이나 또는 태평양 같이 깊은 물. 자, 이렇게 일단은 큰 물을 양수인 임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 이제 임수라는 게 딱 뜯다 하면 물 깊이가 깊다, 큰 물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개수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개수는 또 제가 다음 편에 또 설명할 거지만, 개수는 또 약간 이렇게 나무 표지를 위에 있는 이슬 같은 그런 형태의 물, 또는 우물 속에 있는 이렇게 자그맣게 고여져 있는 물, 또는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고랑을 그리는 이게 뭐랄까 시냇물 같이 이렇게 사이즈가 작고 소문이 없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이제 음지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수와 개수와 임수를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물이라는 물 일간의 사주를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첫 번째 물의 깊이가 얼마나 깊느냐, 물의 깊이가 깊느냐 얕느냐, 자, 이것을 보는 게 여기서 중요한 이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금과 신금이라는 금의 에너지를 공부를 하면서 경금과 신금을 보는 첫 번째 포인트가 경금은 불이 있느냐 신금은 물이 있느냐를 먼저 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수나 개수의 수 일간 같은 경우에는 물의 깊이가 얕은가 깊은가를 먼저 보는 거죠. 자, 그것이 임수와 개수의 어떤 특성을 잘 구분하고 사주의 흐름을 잘 간파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보는 이제 우리의 시각이라 해야 될까요? 자, 그렇게 해서 임수와 개수를 한번 보는 방법으로 이 사주를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임수라는 이 수라는 이 일간이 어떤 또 천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 제가 한번 또 책을 읽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자, 임수는 양수에 해당하며 수의 기질이다. 천간의 아홉 번째 자리 하면 무엇인가 마무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 같은 황량함이 느껴진다. 자, 나이로 보면은 이제 노년기로 접어든다고 할까요? 자, 목, 화, 토, 금수라는 오행의 어떤 이 순차적인 계절이나 시간의 흐름을 본다면, 목이라는 것은 땅에서 새순이 올라와서 새 생명을 이렇게 발화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시기라고 우리가 목의 성질에서도 표현하지만 그런 기질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화, 정화의 화의 기질이라는 것은 목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성질을 이제는 조금 지나서 젊은 열정의 에너지, 자, 여름 하면 우리는 불타오르는 정열을 생각이 이렇게 날 정도로 굉장히 정열적인 에너지죠. 자, 그것은 어떤 청년기의 어떤 느낌, 활동적이고 굉장히 정열이 넘치는 느낌이다 라고 화의 에너지를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화의 에너지를 지나서 목화, 토라는 에너지를 이제 지나서 이제 금이라는 에너지로 가게 되는데, 자, 화의 여름의 에너지를 지나서 이제 양기의 에너지가 끝이 나기 시작합니다. 목에서 시작해서 여름에서 양기가 그 어떤 활활활 타올라서 굉장히 이제 양기가 거득하게 되면 다시 양기가 잦아들게 되죠. 자, 잦아들 때 바로 금수의 계절인 가을 겨울로 바로 가지 못하고 중화집이라는 토의 중화의 에너지 속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그 속에서 이제 금과 수의 계절이 가을과 겨울의 계절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토의 이제 에너지라는 것은 목의 에너지와 화의 불의 에너지를 지나서 어느 이제 양의 시기를 정리하는 시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겨울과 가을을 맞이하는 어떤 준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기간을 지나게 되면 금수의 계절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의 어떤 느낌이라는 것은 어떤 중년의 느낌이라 할까요? 인생의 어느 정도 갈무리를 하는 느낌, 인생의 어느 정도 성숙도가 보이는 느낌이라 할까요? 자, 그런 느낌을 이제 중년인 금의 에너지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의 에너지 기운을 지나서 물의 계절이 임계, 임수와 개수의
임수와 개수의 어떤 에너지의 느낌을 본다면은, 자, 이제는 이 인생의 어떤 말년에 모든 인생을 다 거쳐서 이제는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새로운 새 생명을 위한 어떤 걸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는 노년의 어떤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라 할까요? 자, 어떤 느낌으로 본다면 지혜로운 에너지가 가득한 느낌. 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의 에너지가 수의 기운이 많은 사람을 볼 때 지혜롭다. 물기가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속을 알 수 없다. 자, 이렇게도 표현하죠. 물론 그 물의 형태가 깊다고 해서 무조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또 그게 이제 나쁘게 안 좋은 형태로 너무 이렇게 물이 넘쳐서 흘러갈 때는 음흉한 사람이다. 속을 알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이라는 에너지는 천간의 9번째, 임수라는 에너지는 천간의 9번째 자리하며 무엇인가 마무리를 위해 준비하는 황량함을 느끼는 에너지다. 이 이수를 지나 종심을 보는 시기다. 자, 이수를 지나서 종심을 본다는 것은, 종심은 이제 70을 얘기하죠. 공자의 논어의 위정편을 보면은 그 인생의 각각의 나이대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표로 할까요? 인생의 어떤 지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죠? 학교에서는 교훈이 있고, 자, 집에서는 가훈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목적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표상이 이제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어 위정편에 공자의 논어 위정편에 보면은 그 어떤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지표들을 나이대별로 적어놨죠. 자, 52, 56, 5, 이지, 어화. 자,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1이 30의 뜻을 세웠으며 42 불호 40이란 나이에 40대란 나이에 불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자, 여기서 유혹이라는 것은 어떤 이성간의 유혹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자, 그런 유혹이 아니고 이제 40의 불혹이 되면은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지표,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순간에도 흔들려 버리면 이제는 우리의 중년, 노년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이 불혹이죠. 40이라는 나이를 불혹이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세우는 인생의 어떤 이념이나 신념, 걸어가야 될 길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길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40이 불혹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이 지천명이죠. 자, 50이라는 나이가 되면은 하늘과 땅의 어떤 운행의 원리,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0이 넘어서는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막 그 젊은 시절에는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역량과 기질을 보였다면은 50이 프로에 대해서는 내가 내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젊은 시절에 많은 사람에게 신뢰와 신의를 많이 얻었다면은 내가 50이라는 나이는 은퇴를 하는 시기고 어떤 마무리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무리를 짓고 내가 집이라는 공간에 있어도 많은 이제 후배들이나 많은 제자들이 나를 찾아와서 인생에 많은 이제 조언을 듣고 많은 공부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내가 앉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려면 인생의 지천명, 하늘과 땅의 이치를 분명히 알아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52 지천명이죠. 52 지천명. 자, 62 이순입니다. 자, 60이란 나이가 되면은 이순이죠. 이순이라는 것은 귀이자해서 귀가 연해진다, 귀가 순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내가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안 좋은 소리, 나쁜 소리를 들어도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는 거죠. 자, 내가 참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그 경우 없는 소리를 해야만 하는지 그 상대를 내가 이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60이 이순이다. 모든 소리에 나는 순해진다는 거죠. 자, 포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60이라는 나이에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내 귀가 순해지더라, 순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70이 종심소욕불육입니다. 자, 70이라는 나이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은 종심소욕불육우,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어떤 법도에 어긋남이 없더라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해도 모든 것이 그 의미가 있고 그 행동에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어떤 것에도 법도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인간이 사는 세상의 법도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 삼원 조화의 모든 법도를 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행동이 하늘과 땅과 사람의 삼원의 조화 속에서 이제는 생활을 하고 그 속에서 운행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선이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임수라는 에너지의 특성은 노년기라는 인생의 어떤 부분을 맞이하면서 종심이라는 어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정표를 마련하는 것처럼 그 종심이라는 그 이정표의 느낌대로 이물이라는 에너지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달관한 듯 지혜롭게 마음 가는 대로 유유자적한 모습이 떠오른다. 마치 큰 물줄기가 소리 없이 산 허리를 휘어감고 도는 풍경이다. 느리거나 빠르거나 세월을 탓하지 않으며 묵묵히 제 할 일을 한다. 호불호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나 잘 적응하며 긍정적이고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차분하게 관조하는 성향이다. 강과 바다와 같이 깊고 넓어서 융통성과 포용력이 대단하므로 그 속을 가늠할 수 없어 쉽게 대하기가 곤란하다. 생각이 깊고 지혜로워 쉽게 보완의동하지 않으며 냉정하게 사물을 관찰하며 행동한다. 한편 물의 특성상 무엇인가 감추려고 한다는 비밀성에서 음흉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근본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수는 특유의 유연성으로 말미암아 고답적 자세에 그치지 않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사색에 잠기기도 한다. 자, 이래서 임수 일간의 그 자연적인 고유의 특성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임수는 일단 대표적인 그 어떤 오상의 느낌이 지혜라고 할까요? 금이라는 것은 의리를 우리가 상징한다면, 자, 임수, 예수, 물의 에너지는 지혜롭다, 지혜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본으로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수일간이 조화롭게 사주의 구성을 잘 이루었을 때는 아주 지혜로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롭게 인생을 운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임수라는 천간의 11번째 에너지가, 자, 오늘은 이 여자분입니다. 이분도. 자, 임수일간인 여자분이 자, 하나무 습한 에너지에 놓였을 때 인생에 어떤 우리가 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간목부터 지금 이제 임수까지 왔습니다. 자, 간목부터 임수까지 왔는데, 우리가 간목에서 토일간까지는 거의 다 보면 신약한 사주가 많았습니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금수가 많다는 거죠. 한습이라는 것은 금과 수의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약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한습이라는 에너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화 토의 같은 경우에는 이 금과 수라는 에너지가 나를 약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성질을 보였다면은, 자, 금과 수의 에너지인 경금, 신금, 임수, 계수는 이제 다음에 할 건데, 자, 임수까지 이렇게 우리가 임수까지 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금과 수의 에너지가 여기서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강하게 더 만들므로써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케이스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목화토의 한습의 경우에서는 금수의 역할이 그 목화토의 에너지를 굉장히 약하게 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 자, 여기서 금과 수의 에너지인 경금, 신금, 임수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금수의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내가 강해져서 내가 어려워진다는 조금 이렇게 다른 이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은 그게 다 비슷하게 또 흘러가겠죠. 자, 인간관계, 금전적인 관계, 직업적인 거, 부부 관계, 자식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자, 그렇게 잘 풀리지 않더라라고 대표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술관이라는 여자가,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해자축을이죠. 해자축. 자기의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겨울의 계절에 태어났죠. 임수라는 큰 바다와 같은 어떤 에너지가 해자축월의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서만 봐도 물급피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비견을 얻었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형제, 자매, 동료, 나를 도와주는 힘이 월지에 자리를 잡아서 굉장히 강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또 얘기하지만 이 비견이라는 이 에너지 자체가, 비견이라는 이 육신 자체가 월지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을 때는 내가 가족 구성원 중에서 가족을 리더하거나 가족을 책임지는 장남이나 장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성향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내 월지에 비견이나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이 오시면은 대부분이 물어보시면 좀 그런 성향이 많더라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임수란 일간이 해월에 태어나서, 자, 여기에 보니까, 자, 여기 연간과 연지에 보니까 연주에 경신이라는 에너지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금이라는 에너지가 지금 강하게 연주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네요. 자, 그러고 보니까 월주로 가보니까, 자, 천간에 정화가 떴고, 자, 지지에 해수가 떴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만 본다면, 자, 연간에 경신과 연지에 신금이 떴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의 기운을 위해서 해수가 지금 물을 또 상당히 물 깊이를 더해주고 있는 형상이죠. 자, 여기 정화가 떠 있지만은 정화 자체가 지금 이 많은 깊은 해수의 물과 그 다음에 이 물의 깊이를 더해주는 환하고 차가운 이 에너지 기운이 정화의 지금 활기를 많이 뺏어가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일주로 가보면은 일주의 이민인 일주입니다. 자, 나라는 에너지 자체는 천간이 임수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자, 지지에 보니까 임목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여기 지지에 일지에 임목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서 인중에는 지장간에 무병갑이 들어있죠. 자, 병화가 들어있는 목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서 대운에서 화의 대운에, 여름의 대운에 만난다면 여기서 화기가 발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임목이 아니고 묘목이 있다고 가정할 때는 이분에게 정말로 힘든 이제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나마 이제 임목이라는 에너지가, 자, 이 일지에 떴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는 거죠. 자, 그렇죠? 자, 이제 시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주는 신축시에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도 시간에 보니까, 자, 신금이 또 떴네요. 그죠? 자, 근기가 상당합니다. 근기하고 수비도 깊고, 자, 나 자체도 지금 임수로서 물기가 상당히 깊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시지에 보니까 신축시인데 시지에 보니까 축토가 또 떠 있습니다. 자, 축토라는 것은 임수에 어떻게 됩니까? 자, 나를 극하는 거죠. 토는 토국수니까. 자, 나를 극하는 것은 여자에게 남편이죠. 남자죠.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자, 남편으로 얘기를 하면, 자, 토국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물, 자, 물. 자, 정화는 힘을 거의 잃었고, 임목에 지금 병화가 지장간이 떠 있대 해도, 지금 이 많은 물기 속에서 이 임목의 병화 자체도 지금 불이 꺼져가는 상황이죠. 거의 꺼졌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임수가 위에서 흘러내리고 정말 이 물깊이가 강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또 시간에 신금이 떠서 이 물깊이를 또 더해주고 있죠. 임신으로 이전의 차트에서도 신금이 임수를 만났을 때는 임신이라고 해서
한 세트로 굉장히 기운이 강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깊이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한 세트로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야 라고 한 몸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임신을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축토는 지장간 안에 개수가 들어있는 토입니다. 신정무죠. 신정무. 아니죠. 신정무가 아니고 개수가 들어있죠. 개신기죠. 개신기. 헷갈립니다. 지장간. 개신기죠. 지장간에 개수, 신금, 기토입니다. 개신기가 들어있어서 자, 이 속에 보면은 개수라는 물기 때문에 이 많은 물과 함께 이 토가 휩쓸려 가는 겁니다. 자, 이 토국수가 절대로 안 되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이 제방이죠. 뚝이죠. 다 터져버린 겁니다. 이걸 막아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남자가 남자 역할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강한 여자의 기운에 이 남자가 이 물기를 전혀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또 이 여자가 지금 친정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 금생수해서 인성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친정이죠. 자, 여기서 보니까 또 여기도 친정이고 또 여기도 친정이고 자, 이 인성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다가 친정의 형제죠. 자매죠. 자, 이렇게 비급이 많을 때는 친정의 기운으로 친정의 강한 기운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친정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당연히 친정에 가기가 싫죠. 자, 같은 여자라도 친정집이 다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같은 남자라도 자기의 본가, 여자 입장이 시댁이죠. 본가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의 에너지에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집이지만 내가 가기 싫은 거죠. 거기만 가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심각거리가 벌어집니다. 근데 내가 여자지만은 여자가 다 시댁을 또 싫어하는 게 아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친정보다는 시댁이 훨씬 더 낫죠. 자, 여기서 보면 이 물이 극하는 것이 뭡니까? 수극하죠. 수극하죠. 자, 여자가 수극하 재성입니다. 여자에게 재성은 시댁입니다. 시어머니가 되죠. 그렇죠. 결혼을 했으니까 시어머니로 이렇게 본다면은 누구보다도 지금 따뜻한 시어머니의 그 어떤 그 품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친정에 가는 것보다 시댁에 갈 때 더욱더 행복하더라. 나는 시댁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걸 보면은 친정에 간다, 시댁에 간다, 명절 되면 굉장히 많이 싸우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자, 이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의 케이스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여자는 친정에 빨리 가려고 남자는 또 자기 본가에 빨리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남자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기 뭐랄까 남자 사주 같은 경우에는 남자 사주 자, 이게 임수가 남자일 경우에는 여자가 수국하 하죠. 자, 재성이 여자니까 여자의 엄마는 임목입니다. 목생화해서 남자도 똑같네요. 남자는 자기 집보다는 그 여자의 집 처갓집에 이제 많이 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 여자니까 여기서는 시댁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처갓집으로 되도록이면 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에너지 속에서 보면은 또 우리가 시댁과의 관계라든지 친정과의 관계, 자, 형제 자매가 많지만은 또 그 속에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다 좋은 것만 아니고 또 어떤 형제 자매는 남보다도 못한 원수 같은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우리 이 에너지 속에 이 사주팔자의 에너지 속에 많이 이제 그게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형제 자매로 태어났지만은 어떤 형제 자매는 서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렇게 희생하면서 도와주는 형제 자매가 있는 이제 모습도 있고 또 어떤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친동생에게 아니면 친언니에게 친오빠에게 사기를 치거나
어떤 보증을 써달라고 해서 돈을 갚지 않고 나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니나 오빠나 다 이 주위의 친척들의 어떤 삶까지도 굉장히 힘들게 해서 그렇게 이제 모두가 함께 힘든 그런 어떤 도미노 현상처럼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이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이 모든 에너지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형제 자매의 에너지가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대운에서 또 어떻게 그 에너지가 흘러갈 때 그 어떤 심각한 정도가 더 심해지는지 아니면 조금 멈추어지는지, 자, 이런 것이 좀 나눠져 있긴 합니다. 자, 이분을 보니까 대운이 이분도 또 똑같습니다. 자, 신유술에서 지금 35가지 신유술에 금의 계절에 놓여져 있네요. 그렇지만 마침 다행으로 이분에게 이제 36살부터는 자, 사오미의 임묘진의 봄, 여름 대운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운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30대 중반이면 한참 이제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여기 일지에 인목이라는 이 어떤 나의 목숨줄이죠.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자, 이 인목의 힘을 빌어서 화기가 올라온다면 이 어떤 물기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리고 여기 해중에 마침 여기 자수가 아니고 또 해수가 여기 떴기 때문에 해중에 또 지장간에 보면은 무토, 간목, 임수죠. 자, 무갑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마침 또 천간에 경금이 또 있습니다. 경금이라는 이 도끼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의 도끼로 해중의 간목을 잘게 잘라서 이 불기운이 올라올 때 불에 잡아 넣어주면 이제 불기가 살아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화기가 올라오는 기운에 화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도 물기가 너무 많고 근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어떤 복이라는 것이 복이 들어온다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복이 들어오냐는 다 다른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만큼은 안 돼도 또 적당한 중간 정도의 복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작은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다 복이라고 부르죠. 그렇지만은 그 복의 크기나 사이즈는 그 사람의 이 본 사주의 에너지 그릇 차이만큼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이 들어왔다 할 때 어떤 사람은 크게 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복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뭐 조금 낫더라. 자, 이런 이제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신한테 좋은 대운이 왔다. 좋은 해가 될 것이다 해도 그 어떤 좋다는 그 어떤 우리의 표현 자체에서 강도가 다 있다는 겁니다. 퍼센테이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 좋을 것인가는 이제 우리의 본 사주의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그 좋고 나쁨이 구분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자, 임수일간이 하나고 습한 에너지에 놓였을 때 자, 우리가 인생의 행로를 걸어가는 길을 한번 봤습니다. 자,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36세부터 사오미 대운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지금 이 26세부터 35세까지 보다는 인생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분에게 남편은 누굽니까? 토국수죠. 임수를 극하는 것이, 물을 극하는 것이 남편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남편이란 축토가 굉장히 지금 힘이 없죠.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이 자체는 토라기보다는 물로 이제 봐야 되겠죠. 축토라는 것이 물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축토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토가 아니고 물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여기에 지금 만약에 여기 인성이 뜨지 않았다면은 토국수로 막아줄 수는 있는데 자, 여기 인성이 또 떴기 때문에 토생금으로 먼저 가죠. 토생금으로 가서 근기를 더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토가 예를 들어서 떴다고 얘기를 해도 축토 대신 예를 들어서 무토가 떴다고 해도 인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인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 토라는 것이 토국수를 해서 제방 역할을 해서 물기를 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자, 이분에게 토라는 에너지는 굉장히
필요한 남편이다, 좋은 남편이다, 남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무토가 뜰 때 해도 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토라는 에너지는 토생금이라는 생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전에 금을 더 도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뜰 때도 금이 없어야 된다. 금이 있게 되면은 물기를 더 가득 채우는 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별로 소용이 없더라. 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우리가 금의 일주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임수가 지금 자기의 계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절의 힘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수를 도와주는 인성의 기운이 상당히 많죠. 자, 병금, 신금, 여기도 신금입니다. 자, 인성의 기운이 많을 때도 굉장히 남의 말을 안 듣고 고집불통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급의 기운이 많을 때도 그렇고 인성의 기운이 많을 때도 남 얘기를 잘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어떻게 보면은 망나니 비슷하게 그렇게 될 경우가 많은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그 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수에 관을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토라는 에너지가 적당하게 있어서 이 임수의 못된 버릇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착한 아이도 한 번씩 말썽을 부리면은 우리가 매를 들어서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아이가 반듯하게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데다가 나를 잡아주는 브레이크인 이 토가, 이 토마저도 힘이 없는 물이 들어있는 토가 돼서 나와 같은 물로 휩쓸려서 가는, 여기도 말 한마디 못하는 아주 힘없는 남편이, 무능한 남편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남자가 예를 들어서 해자축이라는, 여기가 또 해수가 이 월지에 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행년이나 운에서 해자축 삼합을 이룰 때, 자, 해자축은 수의 계절입니다. 해자축이라는 삼합을 이뤘을 때 이 남자는 아마 사망하지 않을까, 자, 어떤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자, 이런 일도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편이라는 에너지를 봄으로써 이 남자가 무능한 남자,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남자라는 남자들도 있지만은 또 병들은 남자, 사배를 하는 남자, 사고로 어떻게 먼저 갈 수 있는 남자, 자, 이런 것까지 다양한 형태의 안 좋은 모습의 남편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는 이 축토의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자축, 해수가 여기 보이기 때문에 해자축이라는 삼합으로 엮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떤 행년이나 어떤 대운에서 만나게 되면은 이분에게 안 좋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도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수일간의 여자가 이렇게 많은 인성과, 자, 해월이라는 자기 계절에 태어나서 굉장히 신강해졌지만 강한 이제 에너지가 됐지만은 결국에는 조구라는 에너지, 자, 화기와 수기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초반에는 결혼 생활이나 남편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행하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결혼을 이분이 하지 않았다면 언제 결혼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묻는다면은, 자, 36 넘어서, 36이면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아니죠. 요즘 같은 세상에는. 자, 30 넘어서 하십시오. 30 넘어서 이제 남자와 인연을 만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자, 저희도 어릴 때 가끔씩 철학관이나 이런 데를 어머니 따라서 가면은 결혼을 늦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지만 뭐 어디 가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이렇게 보고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분한테는 딱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자, 요때 자, 결혼식이라는 것이 이제 26부터 예를 들어서 35살 사이에는 굉장히 결혼 정년기죠. 자, 요때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분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년 정도 참고 36 이후에 생기는 인연과 그 이후에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분에게 오는 토는 아마 괜찮은 남자 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임수일간이 한습이 됐을 때 비슷합니다. 전부 다 인간관계 힘들고
여러 가지 부부 관계나 결혼 운이나 여러 가지 힘들어집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자, 임수가 자기의 계절이 물의 계절을 만나서 신강해졌지만은 사주의 에너지가 신강하다 해서 내가 건강한 건 절대 아니죠. 자, 신강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신강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죠. 내 에너지가 강해서 오히려 내 몸을 해칠 수가 있다는 경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건강하게 흐르기 위해서는 신강한 에너지보다는 중화를 이뤄서, 물론 신강도 중요하지만 중화를 잘 이루는 신강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신약한 에너지도 문제지만은 신약한 에너지도 신강을 이루고 중화를 이뤘을 때 그 사람에게 건강과 금전적인 면이나 결혼 운이나 여러 가지가 잘 풀리는 겁니다. 자, 신강한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강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신강하지만 중화를 이뤘을 때 그 어떤 나에게 벌어지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리더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병적인 어떤 부분을 본다면 물이라는 것은 특히 여자에게 자궁이나 방광 이런 쪽으로 그리고 뭐 임신, 출산, 아이 이런 쪽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수라는 기운 자체는 여자에게 특히나 여기 아랫도리라고 표현하죠. 자궁이나 방광이나 요도나 자, 이런 쪽으로, 그리고 어떤 유산이나 아니면 임신이나 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물기가 너무 많고 찬 기운이 많기 때문에 아마 아이를 가지기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이런 대운에 결혼을 했다면 유산될 확률도 굉장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 사주에 내가 굉장히 차갑고 자궁이나 내가 생명을 키우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죠. 너무나 찬 기운과 너무나 수기가 많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고 착상이 잘 되기 위해서는 36 미대운부터 개미대운부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아기를 가졌을 때 제대로 이제 건강한 아이를 가지지 않을까, 자,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임수라는 물의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개수 하나 남았네요. 한섭이. 자, 한섭 얘기를 많이 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습해지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섭과 난조라는 에너지만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딱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봐도 우리가 사주를 이제 공부하기 굉장히 또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이 되기도 하면서, 물론 나중에 통관이나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지만은 한섭된 경우, 난조된 경우, 중화된 경우, 자, 이런 것만 잘 보게 되더라도 사주를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이제 초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개수일간 한습을 이제 남겨놓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작별을 하겠습니다. 자, 개수일간 한습을 또 공부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신중함을 한 번 더 모여야 되지 않을까. 인생이라는 것이 아주 어린 시절에는 한마디로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지내버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금보다도 금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시간은 더 많이 가질 수 없죠. 뭐 이 세상에 제일 부자인 어떤 부자라도 내가 가진 돈만큼 시간을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은 모든 인간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똑같이 한정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못 모르고 살았던 그 시간, 참 지나고 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그 또한 오늘 내가 시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기 때문에 그 또한 감사드리고, 남은 인생에 시간이 얼마만큼 부여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 오늘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우리 한번 살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인생이 100살이라면 저는 이제 120세라는 그 계획을 저도 세웠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남은 시간을 100살까지 80까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라고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자, 저와 만나는 이 시간, 오늘 하루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는 그 오늘 하루의 계획을 완벽하게 한번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온의 타워 힐링에서 한스대 임수의 인생을 한번 봤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